이 영화의 끝에서는 저는 조금 그 전사들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어떤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의 어떤 고통과 그 시간들, 질이 멸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담아내기도 했고 또 사실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좀 시작하셨을까, 어떤 좀 과정들이 있었을까 먼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감독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는 뭔가 느닷없이 뭐 갑자기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라든가 아니 느닷없이 길을 가다라든가 뭐가 딱 떠오르면 그냥 약간 별을 쫓아가듯이 그냥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해서 해본 적이 없는 게 뭘 해야겠다 해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게 생기 있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늘 약간 뭐에 갑자기 딱 떠오르면 딱 사로잡히면 그냥 가는데 이 영화도 제가 이제 뒤늦게 좀 깨달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내가 왜 계속 저거를 놓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질문을 계속 하게 됐는데 왜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지금 영화 속에 나온 시원이 겪은 일들을 사실 제가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안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게 내 손에서 싹 앗아가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애를 낳는데 애가 갑자기 애를 뺏겨서 애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계속 영화를 뺏긴 감독은 혹은 이야기를 뺏긴 감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떠오르면서 도대체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갖고 뭔가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화를 뺏긴 감독?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작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완성이 되기까지 이게 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를 붙들고 막 악착같이 그려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긴 시간을 붙들고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이야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라고 계속 스스로 질문하면서 왜 이거를 못 끝내고 있지? 왜 영화를 못 끝내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그래서 뭐 기록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저는 이제 감독님의 전작 때부터 좀 봐왔던 관객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뭐랄까요 늘 감독님의 영화에 어떤 숨구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배우와의 어떤 작업 과정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어떤 리드미컬한 몸의 움직임 어떤 그런 방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 영화의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어떤 몸의 움직임들 춤을 춘다거나 뭔가 리드미컬한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마지막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또 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구멍을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구멍을 내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만든 영화를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이제 거꾸로 알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제가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든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쭉 따라가는 거를 되게 못하고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소설도 잘 못 읽고 영화들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를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가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내가 혼자 약간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해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해체를 해야 좀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말한 지금 구멍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 끄덕끄덕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구멍이구나. 네, 그게 구멍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썼죠. 네, 맞아요. 네. 요번엔- 뻥뻥 좀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네, 이렇게 막 흐트러졌다기보다는 계속 길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긴 어떤 호흡의 영화, 그리고 굉장히 긴 러닝타임이고 또 장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에게 조금 관문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났어요. 네. 지금 여기 영화 속에서 신령인이 시를 이렇게 뽑으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네 거다. 막. 사실 제가 저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주도에 갔을 때 저런 카페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지금 갈수록 제가 영화가 더 그렇게 된 이유가 되게 내가 내면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나 내 욕망이나 내 생각들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마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멋대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알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데 그게 영화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지금 정치인 평론가님 얘기한 구멍을 낸다라는 행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욕망을 더 적극적으로 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멍 받아주셔가지고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첫 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리고요.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에게는 그 커피 콩을 선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분에게 생각 과자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 집중해서 너무 잘 봤고요. 그 두 번째 챕터만 그 다른 챕터들은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캐릭터나 설정이라면 두 번째 챕터만 그렇지 않은 반대인 것 같은데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게 궁금하고 그 장선 배우님 캐릭터 이름이 초선인데 나중에 서비스 센터 직원 이름도 초선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크레딧에는 그냥 서비스 센터 직원 1, 2로 표시를 하셨어요. 아니요. 임초선과 댄서. 그렇긴 하네. 제가 잘못 봤네. 그리고 이제 춤에 대해서 묘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루카를 정한 배우님이 안고서도 그 장면에서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정한 배우님이 춤을 추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춤의 의미에 대해서 부여를 하신 의미에 대해서 일단 2부에 대한 이야기. 2부에 대한 이야기. 네. 왜 2부가 그렇게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마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화가 무산이 돼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고통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 제가 안 해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존의 영화들이 그런 것들을 묘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 영화 감독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끝이 뭘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이 끝나거나 뭐 영화가 제작이 엎어졌거나 이러면 영화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영화가 전혀 끝나지 않고 저처럼 너무 오랫동안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계속 영화를 발견하고 계속 캐는 작업을 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끝이 아니라서 영화의 끝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영화의 끝이라는 것들을 탐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 2부에 나오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났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같이 하기로 한 배우가 있었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완성시켜주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니까 그들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근데 나는 그들한테 끝났어 못하게 됐어 뭐 그런 뭔가 그게 굉장히 뭔가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그걸
타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화가 뭐 영화를 못 찍게 돼서 얘기하는 건 너무 간단한데 내가 수습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영화의 주검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떤 창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게 막 수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절망의 덩어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완전히 수습하고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이걸 하기로 했던 그런 것까지 가야 영화가 끝나는 건데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2부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그 상여인이 시나리오 속에서 이제 뭐 절벽에 매달려 있다가 그대로 추락이 됐으면 절벽에서 내려오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형상화시키는 인물이고 그 장선 배우가 했던 초선이 오래전부터 계속 페르소나로 영화를 같이 하고자 하고 약속했던 인물이잖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춤은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맨 처음에 만났던 친구 임초선이라는 친구가 원래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서비스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춤이라는 코드가 계속 따라다닌 거죠. 왜냐하면 시원의 마음속에 그게 하나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뭐 그것이 자기 소망이기도 하니까 자기 몸으로도 나오는 거겠죠. 네, 그 검은색 옷 입으신 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춤 씬이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반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내러티브 맥락 속에서 이 춤 씬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키기보다 그 샷 자체를 그냥 완전히 넣고 싶으신 어떤 욕심이 좀 느껴졌는데 그런 편집 과정에서의 어떤 결정이 또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화 속에 있는 저 주인공도 그렇고 인물들이 되게 혼자일 땐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유지하다가 세상의 다른 타인들과 부딪히고 세상의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때마다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자신만의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맨 마지막 엔딩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다시 혼자가 돼서 주인공이 혼자가 돼서 자유로운 해방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약간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대화에서 춤이 중간에 느닷없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제가 아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뭔가 어떤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순간들도 되게 많지만 동시에 너무 그걸 따라가야 되거나 뭔가 이해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엄숙한 상황으로 들어가거나 너무 조금 스스로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거를 조금 과감하게 약간 해체해버리거나 뭐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춤이 들어가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시원한테 그 춤이 계속 뭔가 되게 중요한 코드로 따라오고 있으니까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엔딩이 어떤 게 보수적인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뭔가 고립 그런 어떤 해방도 느끼셨지만 또 여전히 혼자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어떤 고립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나아간다, 어떤 진취다라기보다는 다시
다시 또 돌아왔구나, 또 혼자구나 아, 하는 근데-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되게. 물론 이제 춤추면서 혼자이지. 아니 근데 그 시원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가 완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아무리 완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고립을 선택을 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고립을 선택하거나 혼자 되기를 선택하거나 그런 순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영화를 하기로 했지만 영화가 끝없이 계속 무산이 될 때 계속 혼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씬에서의 시원은 사실 춤에 목적을 뒀다기보다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그 공간은 시원의 공간이니까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맨날 상상을 펼쳐냈던, 그냥 약간 술이 굉장히 취해서 뒷골목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보는 것처럼 답답함을 조금 몸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춤이 된 경우인 것 같고, 그거를 선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혼자 느끼는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예,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영화를 좀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저는 장서원 배우님이 이게 이분과 그때 나왔을 때랑 이제 마지막에 거기 서비스센터 직원으로 나왔을 때가 이제 장서원 배우님 어렸을 때 역할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이름이 똑같은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지, 영화 느낌이 그때 2부 그때쯤 보면 약간 귀신 영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런 느낌도 나고, 마지막에는 다음 소위 느낌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감독님이 뺏기셨다는 영화가 혹시 다음 소위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감독님이 어떤 이렇게 영화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런 내용을, 그 주제를 딱 관객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다양하게 그냥 관객들이 영화를 느끼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생각이 더 이게 강하게 하고 싶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하신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원하는 것이긴 해요. 그냥 이게 저도 뭔가를 잘 못 따라간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따라가는 걸 잘 못하거든요. 제 생각이 많아가지고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 약간 열려있거나 조금 내 해석이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는 임초선이라는 인물이 과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얼굴이 다르니까요. 그거랑 관련이 없지만 일종의 장선 배우의 역할이 일종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원의 마음속의 어떤 상상들,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 이야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 그거를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상관이 없어서 그걸 좀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를 약간 단절시키면서 연결시키고 하는 거를 관객이 자유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도, 맨 마지막 줄에 안경 쓰신 분께도 한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영화가 이야기 진행이 창에 비친 모습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게 많이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들이 영화와 그 주인공의 현실이 많이 중첩되는 느낌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 비친 모습이 아니더라도 투명도가 다르게 돼서 전환이 되거나 중첩되는 거에서 영화와 현실이 겹쳐지는 걸 전달하고자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의도한 연출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찍을 때 그 창에 반사되는 걸 찍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찍었을지 그리고 어렵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창에 반사되는 걸 찍는 게 그렇게 어려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스태프들이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촬영 감독이 너무 알아서 잘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니까 사실 저희 어려움은 전혀 못 느꼈고 워낙 잘하셔서. 근데 아마 그 자꾸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이 투영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하신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영화사 장면에서 그게 좀 적극적으로 쓰였는데 겉으로 말하는 것과 사실 내면이 되게 다르잖아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 사정도 되게 다르고 다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도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시원의 또 상상도 뭐 터널 장면에서 뭐 그런 게 봐서 아시겠지만 디졸브 같은 거 시원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화적 이미지를 상상하니까요. 시원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흡족했었던 잔치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이 질문이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작의 형태가 좀 궁금해요. 이 돈의 흐름, 이게 돈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이 작품을 저는 너무 즐겁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각본의 형태로 처음에 이걸 썼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는 게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작품. 이 작품으로 뭔가 이 각본 형태로 봤을 때 이거를 제작 지원 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이 제작의 어떤 다른 원리로 이걸 제작을 하셨는지 뭐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뭔가 이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친절하긴 해요. 지금 시나리오 저도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제가 제작 지원을 거의 못 받기로 아주 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최대한 친절하게 막 글로 읽어도 알 수 있게 시나리오를 쓴다고 써도 제작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제작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한 제작비의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제가 감당을 했어야 되는 제작비였고 방법이 뭐 있겠어요. 제가 지원을 못 받거나 투자는 더더욱 못 받고 그러면 저도 뭐 이제 제작비를 구할 방법이 저도 없어서 그냥 저희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후배가 있었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저희 워크숍을 듣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장 크게는 저희 가족들이 지금도 와 계신데 저희 가족들이 거의 노후자금 다 끌어다가 노후자금도 없어요 이제 다 끌어다가 저한테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찍었습니다. 약간 그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뭔가 좀 다양한 어떤 방식이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리오 최대한 친절하게 썼는데도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왜냐면 제 영화가 특히 2부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늘 그런 장면들 때문에 제가 미움을 많이 받는데 왜냐면 너무 연극적인 느낌이라든가 추상적인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장면들이 이해가 안 가서 늘 구멍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영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거기서 자유가 좀 투자자의 압박을 안 받으니까 자유가 생겨서 영화를 만들 때 제 멋대로 만들기는 합니다. 아프지만 또 감독님의 세계의 어떤 그 정확한 곳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께도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그 고양이는 선택한 집사에게만 말을 듣는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배우분하고 친한 고양이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긴 통로가 3번 나오죠. 시작과 엔딩하고 중간에 이제 4장 시작할 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절반만 나오고 두 번째는 나머지 반도 반반씩만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다 보여주셨는데 그 특히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좀 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르게 찍으신 건지 아니면은 한 번 찍은 거를 2번 보여주신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고양이, 그러니까 박정환 배우가 고양이를 안 키우셔서 조금 어려워한 면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서 잘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고양이들 예민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고양이 촬영이 어렵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해질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게 많이 했어요. 만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박정환 배우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친해졌죠. 예, 그런 면이 있었고 터널은 여러 번 찍었는데 이게 조금 예리하게 보셔갖고 뭐 반만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주거나 뭐 반만 보여주고자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게 저쪽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거울 속의 세상처럼 뺑뺑 그 안에 돌고 못 빠져나오는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저쪽이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거울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반쪽반쪽씩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모든 걸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늘 내가 이제 영화로만 무언가 보다가 내가 영화 속의 세상도 같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촬영한 것 같아요. 오프닝은 궁금하라고 반만 보여줬죠. 왜 저렇게 설치고 궁금하라고. 세세하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너무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른 양해 구하겠습니다. 감독님 한 번 또 주기가 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또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감독은 자책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계속 이럴까?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되게 보기 어려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미움받지 않는다는 느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그런 위안이 느껴져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위안이 돼요. 실제로 감독한테 내가 미움을 안 받았구나. 왜냐면 보면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독제 기간에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